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이게 갑론을박하면서 뭔가 이 전당대회가 그래도 좀 국민의 관심을 끄는 퍼포먼스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잠잠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9월입니다만은 그래서 8월이죠. 8월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보이지 않고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샷 경선 그러니까 추대 경선이 결국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인영 의원 출마설 나오는데 신 의원님 뭐 가능성 없습니까? 가능성은 그 뭐 이인영 의원이 결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인영 의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뭐 확실하고요. 지금 이렇게 될까 봐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몇 사람들을 접촉을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몇 사람을. 근데 이 판에 거기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다 거절을 했고 거절의 이유는 뭐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설사 출마를 결심을 해가지고 뭐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게 주목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극성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욕설을 먹을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이제 원샷 전당대회를 운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러니까요. 만큼 네. 이게 지금 17개 시도당 대회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돈 낭비가 될 거예요. 찬반 투표할 거면 굳이 그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뭐 혼자 후보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고 내지는 뭐 한 두어 사람을 용병으로 꼬아가지고 후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나와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나올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소환되는 게 그 2년 전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그때 네네. 당권 출마했을 때 박용진 후보가 공천 걱정하지 않는 정당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결국은 얘기했죠.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렇죠.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약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또 박용진 의원은 탈락했을 뿐만 아니고 온갖 수모를 다 네. 당했죠. 몇 번을 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심지어는 그 공천을 받은 후보 지금 한민수 대변인인데 한민수 대변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사실 박 의원은 정말 일생에 받을 수 있는 온갖 수모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당했다고 보기 만신창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본인은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지금 박 의원은 그 정치적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그런 수모가 없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약간 그래도 후보들마다 이제 뭐 줄을 서기도 하고 또 이제 지지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은 전부 친명 마케팅만 하더라고요. 이래가 그 흥행 그러니까 친명 아니면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건가 보죠. 아니 지금 그 민주당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다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 굳이 뭐 전당대회를 뭐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북한에 어렸을 때부터 왜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박수로 하는 것처럼 그냥 박수 치고 그냥 끝내면 되지. 아니 북한도 투표를 합니다. 아니 투표는 하는데 박수를 치고 거기서 한 자리에 뭐 이번에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왜 지역에 거점을 네. 하면서 네. 이렇게 왜 순회 연설을 그렇지 않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되게 코미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날 정해가지고 네. 서울에서 야, 한 그냥, 번에. 한 번에 그냥 박수 치고 그다음에 투표는 그 현장에서 하고 뭐 아니면 요즘 다 온라인으로 또. 비용이 많이 네. 절감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굳이 뭐 아니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뭐할로 그 고생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그 정의는 말씀 우리 허례허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요. 고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거친 입이 문제가 되고 있죠. 26일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했는데요. 결국 여당이 윤리위 제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정 위원장은 퇴거 불응죄 이 얘기를 하던데. 자, 이 부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 알고 부른지. 국회를 이렇게 코미디판으로 만들면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이걸 짤로 만들어 가지고 다들 보고 계시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국회를 이렇게 만든 책임은 그 정청래 위원장이 져야 될 거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던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위원장 의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그렇고 나는 지지자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SNS, 유튜브 뭐 이런 것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정청래 위원장을 만든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정 의원님,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치에서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위원장을 지적을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앞으로의 어떤 태도라든가 국회 운영 방식 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게요. 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을까? 저는 그 속내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일 것 같아요. 방탄이다.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게 그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뭐냐면 네. 그 판사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네. 힘이 있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힘이죠.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센 거예요. 네. 아하. 예, 은근히.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그 역할을 이 정청래 의원이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원장에 그 이재명 대표 그 방탄으로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하던 대로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법사위원장 돼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략적인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슬픈 일이고 네. 기가 막힌 일이지만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나쁘진 않은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 왜냐? 어떤 점에서요? 황당하고 코미디 같고 뭐 국민들 경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럼 다 추미애 막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앞으로 그 정청래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인 거지만 네. 뭐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마디 하나 덧붙이면은 네. 지금 정치가요, 그 쇼츠 폴리틱스, 유튜브에 네. 쇼츠를 만드는 폴리틱스에 상당히 많이 경도돼 있어요.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네. 이 쇼츠로 뭐 100만을 낸다. 그러면은 서로 경쟁 중이시죠? 그러면은 네. 뭐 엄청난 레가시 미디어의 톱 뉴스에 해당되는 헤드라인 뉴스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이제 미디어 효과를 공부하는 분들이 연구해 볼 일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몇십만 내지는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청문회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국감도 하고 국정조사도 네. 하고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어요. 쇼츠 지상주의다. 네, 쇼츠 폴리틱스라고 제가 부르고 유튜브 폴리틱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경도하고 있으면은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말씀 나온 게 신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정청래 법사위에서 방송 3법 플러스 1법 통과시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 있잖아요. 신의원님도 방송사 앵커, 네. 지상파 앵커 출신이시지만 사실 이게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법들을 이렇게 그 수기기관도 하나 없이 여야 협의도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건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20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했어요. 했었죠. 네. 네, 했어가지고 그때 안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을 모태로 해서 21대에는 뭐 거의 진전이 없다가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기가 충분히 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야당으로서 좀 급한 것은 8월이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임기가 다 돼서 바꿔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비정상적인 방통위원회가 이걸 그냥 강행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빨리 법을 일단 만들어내자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본회의 일정하고 연계가 돼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성이나 긴급성을 보면 저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잘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이건 좀 급하기는 급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당이 자꾸 시간을 끌고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 부분은 그러면은 8월 달에 이사진 그 개임을 하지 말고 네. 그럼 조금 더 논의를 하자라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유예를 있는 하든가.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막 서로 대립을 하고 이러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양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법안의 긴급성 그리고 이 방통위의 비정상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지금 여야가 전혀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전태세만 읽힙니다.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사실은 이제 수기가 됐다고 해도요. 그 전에 네. 이제 국회에서.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에 네, 네.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운 지도부도 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네. 저기 하시니까. 그럼 이럴 때는 사실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의힘 네, 네. 예, 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마치 자기가 여의도의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뭐 완전히 대통령을 네. 무시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뭐 이러면 결국은 비상식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장 분배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상식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계속 비상식적으로 네. 대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정상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국민들한테 더 피로감을 주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가시는 길에는 정 의원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얼굴 찌푸리지 네, 말아요. 컬투 좋은 노래입니다. 아니 그 국회가 하는 말씀이시죠? 네, 네. 컬투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